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병렬, RC 병렬과 RL 병렬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RLC 병렬 회로를 할 거예요. 여기. 무슨 색깔이 좋지? 사실 검은색이 노란색이 대비가 제일 크긴 한데 3 자, RLC 병렬회로 그리면은 저항, 인덕터, 콘덴서 하고 이제 교류 전원, R, L, C 이렇게 있죠. 자, 이런 RLC 병렬회로. 자, 병렬회로니까 이제 이 전압이 다 동일하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난번에 했듯이 자, 우리가 이제 병렬회로에서는 전류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하는 게 편한데, 보면은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 IR을 기준으로 잡고, 자, 콘덴서에는 전류가 빠르죠. 그쵸? IC.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는 전압이 빠르고 전류는 느리죠. 뭐 IL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이제 병렬회로는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I는 어떻게 되죠? IR의 제곱 플러스 IC 빼기 IL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전류의 크기는. 그리고 자, 여기서 IR은 R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IL, 내가 지금 실수로 지금 전부 다 대문자로 쓰고 있는데 이거 원래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새로 쓸게요. 새로. IR의 제곱 플러스 IC 마이너스 IL의 제곱. IR은 이거고, IC는 XC분의 1 V고, IL은 XL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I는 얘를 적으면은 R분의 V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V 빼기 XL분의 V의 제곱이 되고, 그 학생들이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자, r분의 1 v 제곱 더하기 v로 묶으면은 v하고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이렇게 제곱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v가 이렇게 나오죠. 루트 r분의 1에 제곱 플러스 xc분의 1 빼기 xl분의 1 이렇게 묶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IC가 크다 그러면은 합친 전류는 이렇게 갈 거고, IL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합친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뭐가 됐든 이 크기만큼 빼면 사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IL이 IC보다 더 크니까, 그죠? 이만큼이 IC만큼 빼주고, 그쵸? 그럼 이만큼이 남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친 이거를 이제 I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자, 이 각도 얘분의 얘죠. 그쵸? 그래서 자, r분의 1 네? 여기 흐른 전류니까 r분의 v잖아요. r분의 v고, 여기 흐른 전류는 x가 어떻게 되냐면 xc 마이너스 xl 분의 v가 되죠. 그쵸? 이쪽에 흐른 전류는 이것분의, 잠깐만, 이것분의 1 아니다. 이 부분이 내가 헷갈렸어. v하고 xc분의 1 빼기 xl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쵸? 이 전류의 크기하고 이 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v가 사라지니까 xc분의 1 r 곱하기 이 위식은 r 곱하기 xc분의 1 빼기 xl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아크탄젠트 r 곱하기 xc분의 1 빼기 xl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전류하고 이 전류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자. IC하고 IL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이 같으면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자 xc분의 1 빼기 xl분의 1이 0이 되는 조건. 콘덴서의 값을 조정하거나 인덕터의 값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조건이 형성되는 케이스가 발생해요. 얘는 이제 xc분의 1은 xl분의 1이 돼서 xc는 어때요? 왼쪽 부분은 오메가 c가 되고 오른쪽 부분은 오메가 l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1이 넘기고 이걸 1이 넘기면은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에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여기서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돼요. 자, 이 조건이 뭐? 이 조건이 공진 조건이죠. 공진 조건. 그래서 그 이 식의 경우는 L과 C가 직렬일 때 하고 병렬일 때 이때 둘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회로를 구성할 때 병렬 회로의 경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할 거야 아마. 저항이 R인 애가 여러 개 R1, Rn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전체 저항 값은 R은 N분의 R이 되죠. R 토탈은 자, 이렇게 병렬 저항 연결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저항 값이 작아져요. 뭐든지 병렬로 연결하면은 저항의 경우는 값이 작아져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됐을 경우에 값이 사라지죠. 이 두 개가 공진 조건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사라져.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병렬 연결된 것들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이 전체 저항은 병렬 공진일 때 임피던스 G는 최대가 돼요. 그치. 최대가 돼요. 그럼 전류는 최소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그림에 봐봐. 공진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길이가 항상 이 길이보다는 얘가 길죠. 이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전류가 IR에 비해 크다라는 의미예요. 크다라는 의미. 그치? 그래서 공진이면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IR에 흐르는 전류만 밖에서 공급해주면 되니까 어때요? 전류가 제일 작게 흐르는 경우가 돼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다음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11 단상 교류의 전력. 자, 우리가 과거에 P는 VI 이렇게 배웠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회로에서 어떤 교류 회로에서 V가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고 I가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세타가 존재하는 경우에 회로 내 C 혹은 L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저항만 있으면 얘의 위상하고 얘의 위상이 동일한데 세타가 존재한다는 거는 회로 내에 C나 L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자, 교류 전력 P V 이렇게 되죠. 얘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단순하게. 자, 그 내가 하나 얘기해 주려다가 깜빡 까먹은 게 뭐냐면, 자, 이제 얘는 순간순간의 값을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순간순간의 값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면 루트 2 곱하기 V라고 해놨죠. 그쵸? 예전에 시료값 얘기할 때 있었죠. 시료값. 시료값은 뭐죠? 루트 2분의 VP 최대값이었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V가 이게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류전원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220V 교류전원이다 이러면은 이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220이라는 숫자가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긴 한데, 만약 여기서 V of T가 이런 경우에 시료값은 하면은, 자, 얘는 이 교류전원은 최대값이 이거죠. 그쵸? 최대값. 그러니까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료값을 따로 적으려고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하던 거로 돌아가면은, 자, 얘는 이 VI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죠. 자, 사인 곱하기 사인은 어떻게 돼? 일부 학생들은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고, 일부 학생들은 배웠는데 까먹었으려나, 아예 안 배웠으려나.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너 문과냐? 이과예요. 정수, 어? 이과입니다. 문과 학생이 없어서 내가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내가 매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걸 나눠주긴 해요. 공유하는 거지, 나눠준다기보다.
사인 곱하기 사인은 봐봐요. 사인 곱하기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 앞에 빼기 뒤에 빼기 코사인 앞에 더하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vi 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앞에 빼기 뒤에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빼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앞에 더하기 뒤에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죠. 갑자기 헷갈리다. 그렇지? 빼기구나. 빼기. 빼기 맞네.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정리돼? 다시 vi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vi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요. 이 식이. 자, 그러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죠. 코사인이 이렇게 돼서 플러스 세타 값이나 마이너스 세타 값이나 어때요? 값은 동일해요. 그래서 코사인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vi 세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사인 그래프는 지금 주파수가 2배가 돼 버렸죠. 주파수가 그냥 2배가 돼 버려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자, 이 뒤에 텀은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 얘는 계속 변하는 거고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는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상이죠. 여기 세타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 차이예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뒤는 상수라고 보면 돼요. 상수인데 뭐야?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R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 세타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 앞에 값이 이만큼이고 앞에 값이 vi 세타고 뒤에 값은 여기서 이렇게 오면 출렁거리는 애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애. 그쵸? 이렇게 출렁거리는 애. 뒤에 있는 애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 합친 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합친 거는 노란색이 잘 보이려나? 합친 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합친 거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 그럼 얘의 평균값은 당연히 얘 평균은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쵸? 평균값은 이거야. 그래서
좀 넘기고 그냥 이걸로 가지 뭐. 여기서 평균 전력 어떻게 돼? VI 코사인 세타로 이제 평균 전력이 정리가 돼요. 평균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압을 얼마를 가하고 전력을 얼마 가했는데 전력이 얘에 의해서 다시 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률. 가령 코사인 세타가 0.5다. 자, 코사인 세타가 0.5일 때 우리가 전압 얼마 가하고 전류를 얼마 가했는데 실제 평균 전력은 어때요? 0.5 곱하기 VI.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가해준 거에 반밖에 못 쓰는 거야 실제로는. 그치? 그래서 역률이란 용어가 이제 전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 실제로 가한 거는 이거죠. 실제로 가한 거는 이거야. 실제로 가한 실제 공급. 실제 공급한 거. 실제 공급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삼각함수를 좀 쓰는데 이게 세타라고 하면은 자, 실제 공급한 거 얘가 VI라고 하면은 이 값은 뭐죠? 이 값은 VI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얘는 VI 사인 세타가 돼요. 학생들이 헷갈릴 텐데 A, B, C라고 칩시다.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지. 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되죠. 그럼 C는 A 코사인 세타가 되지. 여기서 B는 A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걸 지금 직접 쓴 거야. 그치? 내가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이게 VI면은 이쪽은 VI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 얘는 뭐죠? 전원에서 공급한 전력이죠. 그쵸? 이걸 따로 부른 말이 피상전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 일한 평균전력이죠. 평균전력. 평균전력으로 유효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가했는데 이것밖에 일 안 하고 사라진 애지. 얘는 사라진 애야. 그래서 얘는 무효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자 얘는 이제
얘를 이제 대표하는 게 이제 뭐냐면 얘를 대표하는 게 임피던스. 얘는 저항 성분, 얘는 리액턴스 성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봐봐, 어딜 여기 좀 지울게. 아이고. 자, 교류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R인지 L인지 C인지 모르네.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V 여기 여기 식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루트 2 V가 가고 여기는 루트 2 I가 가요. 그쵸? 그럼 뭐죠? 잠깐만. 자, 보면은 우리가 애초에 이제 이렇게 G가 있으면 G는 뭐냐면 R 플러스 X 리액턴스 성분이죠. 뭐 용량이든 그 유도든 이렇게 해서 그 V하고 I하고 둘 사이의 위상차가 아까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죠, 우리가. 그럼 이 세타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여기에서 기인해요. 여기에서 기인해서 우리가 보면은 R을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제 XL이나 이쪽에 XC나 이렇게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차만큼 지금 이 그림의 경우 이만큼이 남죠. 이렇게 해서 이 차만큼이 이제 임피던스 G가 돼요. 전체 값. 이거의 전체 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가 존재하는데 이 세타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은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자, 얘 얘기예요. 얘네 얘기. 그리고 얘는 피상전력은 VI고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결국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게 얘를 이용해서 보면은 Z분의 R이 되는 거예요. Z 임피던스 분의 R이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타가 발생한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공진이 됐다. 공진의 경우 역률이 어떻게 되죠? L과 C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공진이 됐다. 공진이 되면은 공진 시에는 Z는 어떻게 되냐면 R이 돼요. Z는 R. 공진 시 Z는 R이 되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해준 공급한 전력과 이제 저항해서 소모하는 전력이 같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전원이 들어갈 때 그 뭐 옛날 같으면 전봇대에서 전원을 공급하잖아요. 전봇대에서 전원을 공급할 때 이걸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 전원에서 공급하는 측에 L이나 C를 추가로 부착해서 이걸 맞춰줘요. 추가로 부착해서 이걸 맞추면은 자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이 조건이 뭐냐면 한전에서 공급한 게 저항 그 실제 1한량 자 실제 공급한 거랑 1한 거하고 얘가 1이 되면은 공급한 거랑 1한 거랑 동일해지죠. 그쵸? 이게 동일해진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면은 그러면은 한전에서 불필요하게 이목만큼 공급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효전력이 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효전력이 큰 경우에는 한전에서 공급해야 되는 전력이 전체 전력은 공급하는 전력은 이거잖아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얘가 이쪽이 올라가겠죠? 그럼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의 양도 더 많아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률까지 했고, 결국은 역률은 이제 저항에서 공급한 전력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비중을 이렇게 확인하는 계수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12 삼상교류. 자, 교재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NS에 이 그림은 뭐냐면은 NS에 이 그림 뭐냐면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단 얘기예요. 이 한 쌍이 이렇게 감아놨단 얘기인데 이쪽 수직 방향으로 감아놨단 얘기고, 자 교재에서 보면은 자 이번에는 120도만큼 틀어서 자 이 사이 각이 이게 120도 이렇게 해서 한 쌍을 더 만들고 그 다음 또 한 쌍을 더 만들어요. 240도 위치에다가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한 쌍 있고 이렇게 한 쌍 있고 이렇게 한 쌍, 세 개의 쌍이 있죠. 세 개의 쌍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각각 자 이 세 개의 쌍을 예를 들어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세 개를 이렇게 묶어 놔서 여기서 이제 축을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축을 당긴 다음에 얘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돌리면은 이 세 쌍이 뱅뱅뱅뱅뱅 돌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축을 잡아 돌리면은 그러면은 각 쌍에 전압이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죠. 각 쌍에 회전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하나는 위상이 이게 0이면 하나는 0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발생하고 하나는 120도 쳐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생해요. 120도가 90도, 120도 이 정도쯤에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240도 쳐져서 발생하죠. 여기가 360이니까 이쯤에서 24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생해요. 이 각각의 이 한 쌍, 이 한 쌍, 이 한 쌍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이래요. 각각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압의 벡터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하나 0도면은 이렇게 하나는 색깔을 맞춰줄까? 하나 0도 하나 120도 하나 240도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전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수식을 쓰면은 얘네 각각을 수식을 쓰면은 자 교재에서는 A, B, C로 썼으니까 뭐 이 B는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2 파이 66, 22. 그 다음에 이 C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전원을 이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개 이상 EA, EB, EC를 이용할 때 두 개의 연결법이 있어요. 파란색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뽑아서 한 점에 묶어서 이렇게 각각의 전원 뭐 예를 들어 E, B, E, C 이렇게 각각의 전원을 이렇게 세 개를 한 점에 묶어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생긴 게 이게 이렇게 Y자 형식으로 생겼죠.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얘를 Y결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연결법이 있는데 다른
다른 연결법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얘네를 서로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세모, 아이고. 세모처럼 생겼죠. 그릭 철자 중에 얘를 델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델타 결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할 때, 실제로 이용할 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재밌는 게 재미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자, 이 y나 델타나 이제 선을 이렇게 밖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뽑아내죠. 그쵸? 선을 뽑아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얘는, 자, 얘는 각자는 상이라고 불러요. 상. 자, A상하고 B상하고 C상, 위상이 다 다르니까 A상, B상, C상 이렇게 하는데 얘 각각을 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A상 전원, A상 전압하고 B상 전압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결한 여기 이 전압 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아까 내가 얘네는 사용하기 위해서 선으로 뽑아낸다 그랬죠. 얘네들 선, 얘네들은 상이에요. 이름이. 그럼 선하고 선 사이의 전압이죠. 그래서 얘를 선간전압이라고 해요. 얘네를 상전압이라고 해요. 각각은. 그래서 이 Y결선의 경우 선간전압은 분명히 A랑 B랑 엮여 있으니까 얘는 얘랑 분명히 다를 것이야. 그치? 근데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여기 전압, 선간전압, 얘는 뭐야? 바로 옆에 얘랑 똑같잖아. 얘랑 딱 붙어 있으니까 C라고 하면은, 자, V 라인, 선간전압 해서 라인이라고 하는데, V 라인은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애랑 붙어 있으니까 VA 똑같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합이 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합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VA고 얘가 VB라고 합시다. 얘는 VC라고 하고, 그러면 EAB는 EA 빼기 EB예요. 그쵸? 두 점 간의 이제 차이니까. 그러면은 VB 빼기 VB니까, 자, 이만큼 이게 반대 방향으로 벡터 도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게 VB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EA 플러스 마이너스 EB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튼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E라고 쓰고 여기 V라고 내가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는데 학생들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 얘하고 얘의 합은 어떻게 돼요? 합은 이렇게 돼서 얘하고 얘의 합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의 크기는
자, 이게 이 사이가 120도니까 이 사이는 60도죠? 60도죠? 그쵸?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전체는 60도고 이 절반은 30도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 크기가 VA란 말이야. 그치? 자, 오늘 삼각함수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정도 알아야 돼요. 자, 이 각이 30도인 경우 이 크기가 이 크기의 비율이 정해져 있죠. 2대 1대 루트 3 이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1대 2대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보통 외우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길이는 가령 여길 기호로 바꿔봅시다. 기호로 바꿔보면은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다. 예를 들어 자, B의 크기는 2대 루트 3의 비율을 적용하면 되죠. 그럼 그냥 학생들 이해하기 쉽게 A 대 B는 2대 루트 3이 되죠. 비례식 정도는 학생들이 알지? 그치? 그럼 2B는 루트 3A가 되고, 그치? B는 2분의 루트 3A가 되죠. 그럼 이 길이, 자, 우리가 이걸 왜 했냐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얘의 길이는 VA죠. 그럼 얘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 VA가 되죠. 이 절반의 길이는. 그쵸? 그럼 나머지 절반, 우리가 구하는 거는 VAB니까, EAB니까, 이거의 2배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하면은, 루트 3 VA가 되죠.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선하고 선 사이의 전압이 선간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선간전압은 상전압 이거에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Y결선에서 선전압은 선간전압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다. 이게 이 그림에서 이제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 학생들 어려운데 여튼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